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2월 2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12월 들어서자마자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겨울철 20도 적정 실내 온도 지키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도라고 하면 조금 쌀쌀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 절약 온도이자 건강 온도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래요. 실내외 온도차가 크면 우리 몸이 적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내 온도를 좀 낮추는 게 좋습니다. 네. 실내 온도 1도만 낮춰도 최대 7%의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실내 적정 온도만 잘 지키면 여러모로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에 적응을 하고요. 또 생활 속에서 지구를 지킬 수 있도록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실내 온도뿐만 아니라 실내 습도도 중요한데요. 겨울철 실내 습도 너무 건조하면은 피부 건강에도 좋지 않고 또 호흡기에도 안 좋아서 여러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네. 때문에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라는 거, 이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지역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 아침보다는 조금 덜 추운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춥게 느껴집니다. 낮에는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도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전 0.2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지만 여전히 공기가 차갑습니다. 낮에는 대전 기온 8도에 머물며 예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특히나 수험생분들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화재 위험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대기는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천안 6도, 공주 7도, 대전 8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태안 6도, 보령 8도, 서천 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m, 먼바다에서 1.5m 이하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한파 정도는 아니지만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나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은 얇은 옷을 여러 벌 입으셔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춥고 밤이 길어지니까 네. 저녁에 뭔가 이렇게 주전부리가 생각난다. 그래서 어제 사진 사연으로 달달한 겨울의 맛에 네. 대해서 함께 나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겨울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겨울과 관련된 추억을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우리가 겨울 하면 일단 뭐 눈, 얼음 뭐 이런 거에 떠오르는데 네. 또 겨울에 즐기는 스포츠 하면은 뭐 스케이트, 스키 아니면 뭐 썰매 네. 여러 가지가 떠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나 겨울 방학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다양한 겨울 이벤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가족 여러분과 이 겨울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겨울 이야기, 추억을 담아보자라고요. 겨울과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도 다 좋습니다. 사진으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오늘 첫 소식 똑주부 큐 이수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뭐 겨울 추억들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요즘이야 뭐 보일러 있으니까 아랫목이라고 따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 어디 그랬나요? 뜨끈뜨끈한 아랫목들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이불 뒤집어 쓰고 예. 손끝이 그냥 노랗게 될 정도로 귤을 까먹던 그 기억 번뜩 떠오르네요. 네. 맞아요. 예. 야, 이렇게 똑주부가 그 이불 속에서 귤을 드시는 그런 뭐 여유로운 모습도 좋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발빠르게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는 똑주부를 기다리실 것 같거든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소식 전하죠. 슬기롭게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 야, 듣기만 해도 그런 게 있어서 반가워들 하실 것 같은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언니, 이거 어떻게 주문해야 되지? 한번 눌러볼까? 뭘로 가야 돼 또? 어떡하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눌러야 되나? 아니, 뭐가 달라. 옆에서 보는 제가 더 힘드네요.
0과 1의 디지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고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나눠주는 공유 공간까지. 정보 나눔의 세계로 똑주부 큐! 손바닥 안의 세상을 쉽게 알려주는 디지털 무료 교육이 열린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배움의 열정이 이보다 뜨거울 수 없습니다. 기계라는 건 보면 볼수록 어렵고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해야 되겠고. 맞아요. 앞으로는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우리 같은 시니어들도 앞으로 좀 그런 것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무료로 이 휴대폰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참여를 해보았어요. 대전시에서 마련한 디지털 역량 무료 교육. 요즘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부터 알쏭달쏭한 스마트폰 교육까지 궁금해서 가려웠던 부분을 제대로 긁어줍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네. 어머님 아버님들이 네. 그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귀에 담으려고들 하세요. 다들 끄덕끄덕 하시네요. 네, 요즘 평생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잘 접하기 어려운 뭐 기계라든지 디지털, 이름도 어렵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니까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또 알게 되시고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들고는 다니지만 단순히 전화기 용도로만 사용했던 스마트폰. 쓰임새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니까요. 어르신들 눈빛이 살아납니다. 한마디로 배우고 싶어도 이런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부족했던 거죠.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는 이유가 나한테 꼭 필요했어. 이런 게 있었구나. 끄덕끄덕 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네네.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키오스크라든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에 대한 친숙한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롭게 태어나는 듣도 보도 못한 기계들. 따라가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대형마트 가서 음식을 하나 주문하려고 그랬더니 사람이 없어요. 주문하는 사람이. 이게 굉장히 당황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기계에서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것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면은 그걸 빨리 머리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빨리 안 들어가더라고. 마음 따라 몸 따르야. 맞아요. 격하게 공감하는 부모님들. 제가 다 안타까웠는데요. 이제 사용법을 몰라서 그냥 돌아서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손주보다 앞장서서 할머니의 파워 보여주실 수 있겠죠? 우리 애들이 해줬는데 앞으로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너무너무 떨었는데 무서워서 우리 언니들도 떨 필요가 없어요. 배우니까 너무 신나서 오늘 이수진이가 쏩니다. 저 말고 이수진 어르신 잘 쏘셨죠? 자자, 실버 세대를 위한 무료 교육 현장에 이어서 이번에 찾은 곳은 동구에 이제 막 문을 연 따끈따끈한 청년 공유 공간, 동구 동락입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구석구석 방역 또한 철저했는데요. 이 입소문보다 빠른 건 SNS라고. 젊은 세대는 다르긴 다르네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5G 속도보다 빨라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공간일까요? 아니 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곳이에요? 카페예요? 도서관이에요? 네, 여기는 카페도 맞고 도서관도 맞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카페가 되고 청년들이 와서 책을 읽고 싶으면 도서관이 되고 청년들이면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공간입니다. 청년 공간은 말 그대로 청년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 서로 소통하며 꿈도 키우고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어머,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네. 몸만 오면 되는 거네요? 그럼요. 본인들이 그리고 싶은 다양한 그림들을 그리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습니다. 또 이곳은 공유 주방인데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평소 같으면 서로 요리도 해가면서 하하호호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실 수 있는 빈손으로 와도 모두가 즐거운 그런 공간인 거죠. 친구
친구들이랑 카페 주변에서 많이 모이는데 아무래도 커피값이나 이런 그런 부담스러운 게 많고 이제 오래 있으면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공간에 오면은 이제 눈치도 안 보이고 커피값도 공짜지. 과제를 하다가 힘들면 이제 살짝 쉬던가 책을 읽을 수 있고 이제 보드 게임도 할 수 있어서 청년들과 다양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제가 많은 정보를 이 공간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 가장 큰 이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안고 있는 고민, 바로 취업이죠. 격주 목요일마다 동구 일자리센터가 마련한 일자리 상담소가 열립니다. 법률 상담소도 함께 열린대요. 정말 흥미랑 적성에 대해서 몰랐는데 여기서 직업 선호도 검사도 해주시고 하니까 아 이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문의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학생분들도 많고 실제로 상담을 받고 싶어 해서 지금 꾸준히 일자리 신청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주변인들과 교류가 힘들고 모든 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요즘. 철저한 방역 속에서 나누는 다양한 정보들. 함께해서 행복한 고마운 사랑방입니다. 취업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그 사회의 그 진로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하는데 이런 동고동락을 통해서 대학의 울타리를 허물고 같이 여기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취업에 대해서 또는 이게 그 더 많은 이제 그 어떤 야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 공간으로 이게 활용하자 만드는 거겠죠. 배울 수 있어 행복하고 꿈을 나눌 수 있어 고마운 슬기로운 정보 나눔 생활. 이제 몰라서 돌아서는 일, 기회가 없어서 놓치는 일은 없겠죠.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공간도 배움도 무료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기 전인 1단계 상황에서 촬영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대전시의 디지털 배움터 디지털 역량 교육. 이 현대 사회에 잘 정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알짜배기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죠. 화면 속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메뉴 주문하는 거, 뭐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 대처하는 방법들 배우셨지만 이 누구에게나 연령 관계없이 열려 있다는 교육입니다. 뭐 기초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급까지 아주 다양하게들 즐겨보실 수 있어요. 그것도 무료로 말이죠. 네. 네. 그리고 또 청년 공유 공간 이야기도 함께 봤는데요. 이름도 재치 있게 동구동락. 실제로 가보니까 더 재밌는 곳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주머니 사정 넉넉치 않은 청년들 사정 누가 몰라요. 그 마음을 아주 긁어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차는 물론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취미생활까지 같이 즐길 수 있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금이야 코로나19로 조금 주춤합니다만 앞으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거라고 하니까요. 우리 청년 여러분 힘내세요. 네, 똑주부 큐. 오늘은 배움도 공간도 다 무료여서 더 좋았습니다. 슬기로운 정보 나눔 생활 함께했고요.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아침엔 퀴즈 역시 무료 아니겠어요? 그럼요. 가족 여러분께 무료로 다양한 퀴즈 문제 이수진 리포터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정보를 무료로 나눴다면 지금부터는 상식 마음껏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죠. 3, 2, 1. 다른 사람의 노동력과 권리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제도로 사람을 물건으로 간주하며 생산수단으로만 사용했던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1번 봉건제, 2번 연방제, 3번 노예제. 네. 미국의 남북전쟁 떠올려 보시면 왜 그 전쟁이 발발했는지 그 발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제도 때문 아니겠어요? 또 뭐 링컨 대통령도 떠오르고. 그러니까요.
또 오늘 문제만 읽어도 정답이 그대로 보인다라는 분들 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기 3가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답을 고르셨는지 궁금하네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노예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등과 미국 남북전쟁 이전의 사회에 있었던 사회제도죠. 노예에 대한 집단적인 지배와 계급적 지배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늘은 노예제 폐지를 기념하기 위해 유엔이 제정한 국제 노예제 철폐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제 폐지를 달성했던 1949년 12월 2일을 기념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아침엔 퀴즈 앞서 똑주부 큐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을 문제 두 번째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풀어보세요. 3, 2, 1.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 단말기입니다.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무인 거래가 가능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키오스크, 2번 미디어폴, 3번 유비쿼터스. 네. 저도 이거 처음 사용할 때 좀 이렇게 당황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 이걸 내가 해냈네 하면서. 네. 맞아. 그러면서 캬! 큐! 예. 저 스스로가 이렇게. 냄새가 좀 남다른데요? 네네네. 그 소리를 불렀어요. 아, 그 감탄사가 이름이 된 거였어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된지. 뒤에 줄이라도 서 있으면 더 당황하게 하게 만드는데요. 글쎄요, 여러분의 선택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키오스크였습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 전달 시스템입니다. 대형 천막이나 현관을 뜻하는 터키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데요. 간이 판매돼 소형 매점을 뜻합니다. 네, 오늘 똑주부 큐에서는 디지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이 보다 쉽고 재밌게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무료 교육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모두가 불편함이 아닌 편리함을 좀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향해 갈 텐데요. 세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문제 주세요. 네,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지난 1일부터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죠. OX 퀴즈로 풀어봅니다. 3, 2,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집합이나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자, 그 결혼 앞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제 지인분도 이번 달에 결혼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결혼 그 하객들 인원수를 정해놨는데 네. 이게 또 지금 1.5단계인데 더 올라가면 격상되면은 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두 자리 숫자로 이렇게 줄여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지금 1.5단계인데 여기서 좀 더 격상이 되면은 이거 하객 다시 이렇게 또 수가 걱정스럽죠. 주니까 네네네. 굉장히 걱정이 많더라고요, 지금. 지금 우리 지역은 그 상황입니다만 지금 2단계 시행된 곳들도 적지 않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미뤘던 일들 이제 닥쳐서는 더 걱정이 앞서실 텐데요. O냐 X냐 궁금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음식과 카페, 영화관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시설을 상대로 한 방역 강화 단계죠. 결혼식과 장례식 등 행사를 진행할 경우 참석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제한해야 되고요.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을 한 칸씩 뛰어 앉아야 됩니다. 네. 다만 중요한 시험이라든지 필수 기업 경영 활동은 100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아무튼 이 대전시는 오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가 되는데요. 네. 우리 모두 이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잘 지켜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네 번째 문제입니다. 3, 2, 1. 아열대 및 온대 해역에 분포하는 바닷물고기입니다. 머리가 넓적하고 못생겼고요. 입이 아주 큰 게 특징인데요. 안테나 모양의 촉수를 이용해서 먹이를 잡는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1번 메기, 2번 홍어, 3번 아기. 네. 네. 저는 이거
찜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생선에는 영양소가 참 많이 들어있어서 이걸 좀 잘 먹으면 제 손아귀의 힘이 세져서 아마 김경섭 아나운서와 좀 팔씨름을 해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좀 잠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손아귀의 힘이 좀 예. 많이 생기지 않을까. 예, 굉장히 네. 예, MSG를 많이 치네요. 네.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그럼요. 아, 매콤하니 칼칼하게 찜에 너무 맛있지. 자, 여러분 정답 고르셨습니까?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아귀였습니다. 우리나라 전 해역에 걸쳐 서식하는 아귀, 12월이 제철인데요. 못생긴 얼굴과 달리 비타민 A의 함량이 매우 높아서 몸보신에 좋고요. 또 담백하고 쫄깃한 맛으로 찜이나 탕 요리에 많이 이용됩니다. 네, 아귀는 이빨밖에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맛있는 생선인데요.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귀의 간에는 비타민 A와 B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또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하고요. 12월부터 3월까지가 제철이라고 하니까 좀 네. 많이 먹고 팔씨름을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귀 전문가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네요. 잘 외웠어. 예. 네,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봅니다. 다섯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퀴즈입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다음 중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음을 뜻하는 표준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매다, 2번 내다. 어떻게 쓸까요? 아이냐 어이냐네요. 네, 뭐 발음이 좀 비슷하니까 이 정답과 같은 매를 쓰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좀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메추리알도 있을 것 같고, 뭐 메기도 있을 것 같고, 또 메롱도 있네요. 네, 그 메롱하지 매자. 말아주시고. 네, 메롱도 있으니까 그 매자를 예. 떠올려 보시면 좀 네. 쉽게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힌트 넉넉하게 주셨는데요. 사실 한번 써볼까 했더니 야 갑자기 이거 아이인가 어인가 헷갈린다라는 분들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매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음, 또 어떤 책임을 지거나 임무를 맡음을 뜻하는 말이죠. 가방을 매다, 나라의 장례를 메고 나가다처럼 씁니다. 자주 헷갈리는 그 매다, 아이의 경우에는요. 끈이나 줄 따위로 풀어지지 않게 만드는 걸 뜻합니다. 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똑주부 큐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순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겨울 이야기 추억을 담아보자입니다. 겨울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참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겨울하면 떠오르는 것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네. 그냥 떠오르는 거 그냥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솔함을 담은 시를 쓰는 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원주 봉산동에 아주 특별한 시인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글을 한 구절 썼는데요. 잘 들어주세요. 주라주라 박경윤. 이제 좀 사라져주라. 코로나야 물러가 주라주라. 제발 집중해주라. TV에 나오는 내 모습에 본방사수 좀 해주라주라. 여러분 너무 완벽한 글귀 아닙니까? 나 감명 받았어. 오늘 제가 만나러 갈 이 주인공도요. 저처럼 이렇게 글에 빠져서 정말 이 문학에 빠져서 시를 써내려가는 우리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주라주라. 인생의 희로애락을 주는 진솔한 글로 잔잔한 감동을 주는 우리마을 시인.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거 맞네요. 자, 여러분 원주에 위치한 한 센터 앞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어르신이 훌륭한 글솜씨를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어르신의 청량한 목소리. 자, 이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 세상에 어디에 비할까? 찾아내어도 끝도 없이 나오는 정. 그 사연 속에 홀로 살아온 엄마. 짧게 들어도 뭔가 뭉클한 마음이 드는데요.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애절한 시에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와!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야,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책 좀 보다가 글씨 생각이 나면 글씨도 쓰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맞네. 자, 잠시만요. 오늘 그러면은 제가 찾는 이 봉산동의 마을 시인 우리 어르신 맞습니까? 맞아요. 찾았습니다. 50년째 원주시 봉산동에 거주하며 틈틈이 시를 써오고 있는 윤영하 어르신. 직접 쓴 시를 친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소소한 낙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글을 보고 눈물이 이렇게 많이 고이신 것 같아요. 좀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좀 읽으셨어요? 지금 이거 읽어보니까 네. 눈물이 쭉쭉 흘러. 아유. 엄마 아버지가 내 생각에 아버지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으니까. 또 이렇게 선락하는 거 진짜 얼마나 저갑니까? 이렇게 선락하는 것도 진짜 어렵지요. 예,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은 공부를 못 했지만은 그것도 글이라도 배워서 이렇게 서시가 이렇게 나오시는데 얼마나 감사하시고. 정식으로 등단한 시인은 아니지만 삶이 녹아있는 진솔한 글로 감동을 전하는 마을 시인. 윤영하 어르신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됐습니다. 네, 봉산동 도시재생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서 시니어 아티스트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발굴 작업 중에 윤영하 할머니의 시를 발견하게 되어서 저희가 또 공모전에 응모를 했는데 작가 스테이지에 선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시 그리고 할머니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윤영하 어르신의 다큐멘터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작가 스테이지 프로그램에 선정돼 최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개됐는데요. 70대 마을 시인의 인생과 시가 담긴 영상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우리 어르신을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셨잖아요. 네네. 정말 감명 깊게 봤는데 혹시 어떤 이유에서 또 이거를 만드시면서 좀 소감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시나 이런 문학을 누구나 쓸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취지였고요. 네. 저같이 등단한 작가들이 아니라 할머니나 어르신들이 이런 도시재생 활동을 통해서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취지였고 만들고 나서는 다행히 호평 일색이라서 서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활성화돼서 제2, 제3의 윤영하 할머니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댁에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르신의 일상을 따라가 봤는데요. 역시나 뭘 열심히 쓰고 계시죠. 요즘은 불경을 옮겨 적고 외우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하시네요. 하면 이거 보니까 이게 불경이잖아요. 심야장군 대단원의 책이 있다고. 이거를 얼마나 이렇게 쓰신 거예요? 다 이렇게 또 줬어 한 권씩. 네. 그래 이렇게 써야지 어떻게. 아니, 하루에 몇 번 쓰세요? 하루에 대충 써요. 5장도 썼다가 또 10장도 썼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는 또 이렇게 다 쓰고 나니까 또 이제 이걸 5장씩 아침에 저녁에 잘 때 5장 읽고 쓰고. 그러니까 뭐든지 글을 자꾸 쓰니까는 그런 글씨도 자꾸 이렇게 자꾸 쓰게 된다고. 써 자꾸 써진다고. 가는 장소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나. 쓰고 싶으면 그럼 머릿속에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래 한 장 한 장 또 쓰고. 그렇게 한 장 한 장 쓴 시가 40여 편에 이르는데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부터 치악산 계곡, 장미꽃 등 일상에서 마주친 풍경까지 모든 것이 소재가 됐습니다. 아니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쓴 글을 읽으니까는요. 제가 여태까지 읽었던 시 중에 제일 것 같아요. 그 세월의 흔적과 우리 어르신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아니 어르신 이거 시 글 같은 거 배우셨어요? 배우긴 어디 배워. 그러면서 내가 시 잘 쓰지. 근데 배우지 못하고. 근데 좀 시인한테 공부 좀 해야 돼. 못해놓고 쓰려니까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 시인한테 만나가지고 같이 좀
좀 배워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써보려고 한다고. 내가 하소연할 때 들어주는 당신, 서로 사랑하여 일심동참 만남의 기억. 당신 머리가 팥뿌리가 되어서 우리 행복을 꼭 간직해 한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살이 달갑게 살아보자고요. 사랑하는 내 남편. 오늘 우리 어르신의 글을 쭉 읽어내려가다 보니까는 정말 우리 나이 때는 담을 수 없는 그런 정서와 감정이 고스란히 실려있는 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 앞으로는 좀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신지 들어보고 싶어요. 글쎄, 조금 더 밝은 거? 또 좀 조금 내가 쓰기 좋은 걸로 동시를 조금씩 좀 쓸까 하고 했는데 이제 자꾸 어딘 자꾸 나들이를 나가봐야 돼. 나가봐서 이제 자꾸 한 구절 한 구절 좀 써봐야지 뭐. 문득 떠오르는 마음을 글로 남기고 싶어 써내려간 시. 그렇게 윤영아 어르신의 인생은 한편의 시가 되었는데요. 봉산동 마을 시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르신이 써내려간 글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저는요 시대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스토리도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로지 다 전달받을 수 있었던 감동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 앞으로도 좋은 글 오래오래 써주시기예요. 네, 글을 배워서 직접 손글씨로 꾹꾹 눌러서 쓴 시. 네.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그러니까요. 70대 윤영아 어르신의 이 시 쓰는 모습, 이 끊임없는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정말 멋진 황혼을 보내시는 모습이 근사하네요. 그렇죠. 네. 예. 일상 곳곳, 주변 사람 등 모든 걸 소재로 한 40편의 시 하나하나가 주옥 같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도 멋진 창작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시가 나오기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우리 지역에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전문가와 함께 쉽게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네. 자, 내일 드디어 결전의 날입니다. 예,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날이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험일이 2주 정도 미뤄졌고 바로 내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우리 수험생 친구들은 얼마나 떨릴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수능일 막바지 준비 상황과 함께 시험 당일에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이상길 진로진학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수능일이 내일입니다. 네. 예, 하루 남았는데 지금 수험생들은 굉장히 긴장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교육 당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 네. 비상근무에 들어가 있죠. 네. 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수능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충남교육청은 수능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도교육청에 수능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전국의 이 수험생들이 내일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네. 충남 지역에서 이 시험을 응시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충남 지역에는 총 7개 지구 56개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모두 16,162명이 수능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요. 작년에 비해 1,324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고3 재학생이 작년보다 2,730명 감소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아무튼 내일 수능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또 대비책을 마련해 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한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수험생 유형별로 시험장을 구분하여 49개 일반 시험장에는 일반 시험실 외에 수능 당일 유증상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실 144실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 7교와
확진자 수험생을 위한 병원 시험장 4개 병원에 12병상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은 체온 측정,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후에 시험장에 입실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매년 수능 때가 되면은 꼭 시험장에 가지고 가면 안 되는 품목을 가지고 가서 낭패를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참에 좀 수능 들어갈 때 절대 들고 가면 안 되는 품목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MP3 플레이어,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 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이러한 물품을 반입했을 경우 1교시 시험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네. 반대로 네. 시험 당일에 수험생이 꼭 지참해야 되는 그런 물품들이 있죠. 네,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흰색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흑색 샤프심,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지우개, 시침, 분침 등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 결제 기능 및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방역을 위해 정수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마실 물을 꼭 지참하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놓으면 추울 수 있으므로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계도 다 같은 시계라고 되는 게 아니네요. 네. 아날로그 시계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자시계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코로나로 또 바뀐 상황에 맞게 물도 꼭 소지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예. 따뜻한 담요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유독 4교시 선택 과목에 부정행위로 걸리는 학생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4교시에는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가 한 장으로 되어 있고 탐구 과목 선택 수에 따라 응시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년 자신이 선택한 탐구 2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보거나 책상 위에 올려두어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으니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맞는지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험생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런 부정 사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네. 있는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부정 행위가 이렇게 발각되면은 네.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도 궁금해요. 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또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 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등 5가지 중대한 부정행위는 당해 시험 무효뿐만 아니라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 외에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등 5가지 사항과 기타 수능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는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네.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수능 당일에 지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학생 수송 관련도 그렇고요. 이 충남 지역의 수능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험생은 6시 30분부터 입실이 가능하며 8시 10분까지는 시험실에 입실을 완료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비 소집인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실 확인과 발열 체크 등을 고려하여 집에서 여유 있게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험표와 신분증을 미리 챙겨둬야 합니다. 충남교육청은 지자체, 충남지방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시내버스 증차 운행, 등교 시간 집중 배차, 개인 택시 부재 해제, 행정관서 차량 수송 지원, 순찰차 수송 등과 같은 긴급 수송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네. 이 수험생들은 해방감에 좀 이렇게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수능 후에 원격 수업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올해는 수능 이후에 많은 학교에서 고3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교 일수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수시 모집에 지원하였고 수능 이후에 면접, 논술, 실기, 적성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앞두고 있으므로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은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 준비라든가 영어 회화 공부, 독서, 운동 등으로 시간을 유용하고 건강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학교 내에서도 좀 보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이 시간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충남교육청에서 마련한 고3 수능 이후 학사 지원 계획을 참고하고 학교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와 창체 활동을 연계한 범교과학습, 즉 경제, 국제관계 특강, 외국어 컴퓨터 교육 등을 통한 미래 역량을 신장하거나 입학 예정 대학의 온라인 탐방을 통해 입학 후 학습 계획 세우기, 졸업 후의 진로 탐구, 전문가 강연 및 진로 관련 독서 등으로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수험생들의 걱정이 그 어느 해보다 클 것 같습니다. 수험생은 비슷한 조건이기 때문에 긴장을 풀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모두 이 컨디션 조절 잘하셔서 정말 최고의 결과를 좀 얻어내셨으면 좋겠고 그런 최적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 당국도 끝까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충남교육청 이상길 진로진학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수능 예비 소집일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공기가 차가운데요. 현재 대전 0.7도로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했을 때 4도가량 높습니다. 낮에는 대전 기온 8도에 그치며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특히나 수험생분들은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화재 위험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대기는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아산 6도, 논산 8도, 세종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보령 8도, 태안 6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m, 먼바다에서 1.5m 이하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한파 정도는 아니지만 영하권의 추위가 나타나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은 얇은 옷을 여러 벌 입으셔서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겨울 이야기 추억을 담아보자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587번님, 20년 전 겨울 풍경을 소환해봤습니다. 네. 그해 내린 눈으로 눈사람도 만들고 멋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갈수록 눈 보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네. 그래요, 맞는 말씀이에요. 저 그 학창 시절, 네.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서 아이들과 이렇게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도 했는데
요즘에 눈 구경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김경섭 아나운서가 눈싸움을 하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네, 세게 던지실 것 세게 같아서. 던질까 봐. 네, 0656번님. 겨울하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리를 꾸며보고 루돌프가 된 아들 사진도 찍어봤어요. 아들이 눈이 오면 눈사람을 만들고 싶다네요. 어서 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이 많이 와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집안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작은 거 하나 이렇게 네. 설치해만 놔도 성탄절 분위기 느낄 수 있죠. 네. 0780번님. 작년 겨울에 신랑과 구세군 자선냄비 활동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네. 올해도 활동을 해야겠어요. 다만 마스크는 필수. 그럼요. 좋은 봉사 활동을 또 이렇게 해마다 하시는군요. 네. 7658번님, 사진첩을 보니 겨울철에 더 맛있는 팥죽 사진이 있네요. 집에서 직접 만들어 주위 사람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온 가족이 모여 먹어야 더 맛있는데 올해 동지 때는 우리 가족들끼리 끓여 먹어야겠어요. 네. 또 나눠 먹는 맛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동지에도 이렇게 팥죽 가족과 함께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남는 거 있으면 좀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네. 식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9801번님, 어느덧 겨울이 왔네요. 코로나로 인해 놀러는 못 가고 사람 많은 곳 피해서 가족끼리 캠핑을 다녀왔는데 난로가 한몫합니다. 군고구마도 구워 먹고 생각보다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와, 난로 위에 저 군고구마 정말 맛있었겠어요. 그래요. 와. 아무튼 그 안전사고 네. 항상 유의하시면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7924번님, 겨울하면 생각나는 스케이트, 썰매, 겨울에 핀 눈꽃이에요. 올해도 눈이 와서 아름다운 풍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빨리 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네. 저처럼 이렇게 저희도, 어른들도 그렇죠. 어른도. 눈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먼저 가져봅니다. 네. 9526번님. 작년 겨울 눈꽃 보러 산행을 다녀왔었는데 정말 멋있었습니다. 네. 올 겨울에는 사진으로만 감상하는 게 좋겠죠. 떠나고 싶어도 사회적 거리두기 잊지 마세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0479번님, 겨울에 유난히 많이 생각나는 군밤. 아이들이랑 같이 캠핑장 놀러 가면 꼭 해먹곤 했는데요. 요즘 자꾸 군밤이 생각나네요. 군밤. 저와 같은 마음이시네요. 그래요. 네. 이렇게 좀 캠핑하면서 야외에서 이렇게 군밤 먹어야 네. 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집에서 먹으면 이 맛이 좀 안 나요. 왜 안 날까요? 그러게요. 네, 오늘도 다양한 겨울 추억 만나봤는데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와요. 이번 주는 충남 보령의 숨은 명소를 찾아갑니다. 목장 체험과 치즈 만들기 체험, 양조장 카페 나들이, 그리고 학성리 공룡 발자국 화석 살펴보기까지 보령 곳곳을 둘러보고 왔다죠. 내일 아침도 기대해 주세요. 네, 해마다 이맘때면은 이웃에게 운정을 전하는 움직임이 시작이 되죠. 네. 어제 이 사랑의 온도를 함께 올리는 사랑의 열매의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네, 딸랑딸랑 소리와 함께 볼 수 있는 빨간 냄비, 구세군 자선 냄비 시종식도 어제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좀 많이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눌 수 있는 방법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올 겨울도 우리 모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 나눔의 정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